10년 전 주식으로 10억을 벌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 계좌엔 300만 원밖에 없어요. 번 게 아니라 잃은 겁니다. 이게 특별한 사례가 아니에요. 상승장에서 수익 내는 건 누구나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그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만 아는 6대 원칙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진짜 고수들은 승률에 집착하길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10문제 중 7개 맞으면 잘한 거고 3개 틀리면 부족한 거라고. 근데 주식은 달라요. 주식은 횟수의 게임이 아니라 크기의 게임이거든요. 투자자 A가 있어요. 10번 싸워서 7번 이깁니다. 꽤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이길 때마다 50만 원씩 벌고 질 때마다 200만 원씩 잃어요. 결과는요? 10번 하면 350만 원 벌고 600만 원 날립니다. 승률 70%짜리 계좌가 결국 마이너스예요. 반대로 투자자 B는 10번 중 4번밖에 못 이겨요. 근데 이길 때 300만 원 벌고 질 때 100만 원만 잃습니다. 10번이면 1200만 원 벌고 600만 원 잃는 거예요. 승률 40%짜리가 오히려 600만 원 플러스입니다. 이게 바로 손익비예요. 고수들이 진입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계산이 바로 이겁니다. 틀리면 얼마 잃고 맞으면 얼마 버는 자리인가. 워렌 버핏도 조지 소로스도 수없이 틀립니다. 근데 그들이 부자인 이유는 틀릴 때 작게 잃고 맞을 때 크게 벌기 때문이에요. 승률을 높이려 애쓰는 대신 손익비를 계산하는 습관, 이게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첫 번째 선입니다. 손실이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 방법이 틀렸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켜고 책 펼치고 리딩방 기웃거리기 시작하죠. 어딘가에 절대 지지 않는 전설의 비법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이런 분들을 매매법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기법을 찾아 끝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절대 안 지는 매매법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 모든 돈은 그 방법 아는 한 사람한테 다 몰려야 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틀리고 조지 소로스도 틀려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들도 전부 손실을 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고수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하수는 이번엔 맞을 거라는 확신으로 들어가고요. 진입절에 틀리면 얼마, 맞으면 얼마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과 그냥 느낌으로 사는 사람. 1년은 비슷해 보여도 10년 후엔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게 됩니다. 매매법을 바꾸는 데 쓰는 에너지를 지금 가진 방법에서 손익비를 찾는 데 쓰세요. 그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그럼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어떻게 찾냐고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방은 막혀있고 상방은 열려있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2026년 2월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딥시크 쇼크니 뭐니 하면서 시장이 술랑했죠. 커뮤니티엔 AI 끝났다, 엔비디아 팔아라 같은 글이 넘쳐났어요.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도 엔비디아의 실제 지배력은 그대로였거든요. 데이터 센터 수요도 AI 칩 점유율도 바뀐 게 없었어요. 바뀐 건 딱 하나, 주가만 빠진 거였습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손익비 3대 1이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기업의 본질은 그대로니까 더 빠질 이유가 제한적이에요. 반면 시장이 안정되면 회복할 여지는 크게 열려있죠. 하방은 막히고 상방은 열린 구조입니다. 고수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모두가 겁먹고 던질 때 냉정하게 하방과 상방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완벽한 자리를 잡고 들어가도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 두 번째 원칙에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자리에서 샀습니다. 분석도 했고 손익비도 계산했어요. 근데 매수 버튼 누르고 나서부터가 문제예요. 5분 뒤에 차트 열어보고 10분 뒤에 또 보고 점심 먹다가도 확인하고 뉴스 하나 뜨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커뮤니티 글 하나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회사 다니는 35살 최대리 얘기를 해볼게요. 오전 내내 업무 화면 뒤에 주식창 띄워놓고 회의 중에도 핸드폰 들여다보고 퇴근하고 나서도 해외 선물 시황 확인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죠. 근데 수익은요? 오히려 조용히 묻어둔 동료보다 못해요. 투자를 노동처럼 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온 겁니다. 차트를 쳐다본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자꾸 들여다볼수록 별것도 아닌 움직임에 손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내동매매라고 합니다. 논리가 아니라 불안이 매매를 결정하는 상태예요. 부자들은 매수 후에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충분히 분석했으니까 시장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딱 20번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펀치카드가 있다고 상상해보라고요. 투자 기회가 딱 20번뿐이라면 과연 지금처럼 쉽게 버튼을 누를 수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회가 20번밖에 없다면 테마주 따라 들어가거나 리딩방 추천 종목을 덥석 사겠어요? 절대 못하죠. 밤새 분석하고 며칠을 고민하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회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삽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잃어요. 찰리 멍거는 평생 단 몇 개의 종목에만 집중했습니다. 버핏과 멍거가 엄청난 부를 쌓은 건 수백 번 잘 샀기 때문이 아니에요. 소수의 결정을 아주 잘했기 때문입니다. 피델리티가 자사 고객 수익률을 분석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고객들이 누구였냐면 사망해서 거래를 못한 사람들이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계좌를 건드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1등이었던 거예요. 기다림은 전략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연수익률 20% 들으면 솔깃하죠. 근데 부자들은 그 숫자보다 먼저 다른 걸 봅니다. 이 자산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냐를요. 왜냐고요?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시간이 짧으면 결국 작은 돈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부른 게 뭔지 아세요? 핵폭탄이 아닙니다. 복리예요. 매년 수익이 원금 위에 쌓이고 그 쌓인 것 위에 또 수익이 붙는 구조.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가 폭발합니다. 1억 원을 연 20%로 굴린다고 해볼게요. 10년 후엔 약 6억이 돼요. 꽤 많죠. 근데 30년을 버티면요? 237억입니다. 수익률은 똑같이 20%예요. 바뀐 건 시간뿐이에요. 10년과 30년의 차이가 6억과 237억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워렌 버핏 재산의 99%가 50세 이후에 형성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가 천재여서가 아니에요. 그냥 오래 버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곱하기로 작동한 거예요. 수익률을 높이려 애쓰는 것보다 보유 기간을 늘리는 게 훨씬 강력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시간의 편에 설 수 있냐고요? 먼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사도 될까요? 목표가가 얼마예요? 근데 이 질문들 전부 단기적인 시각에서 나온 거예요. 고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기업 10년 후에도 살아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요. 10년 후에도 성장할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주가가 5% 빠져도 팔고 싶은 생각이 안 생기거든요. 오히려 더 사고 싶어지죠. 2020년 3월을 기억하세요? 코로나 폭락장이었어요. 코스피가 한 달 만에 30% 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공포를 못 이기고 판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시점에 버티거나 오히려 더 산 사람들, 2년 뒤에 자산이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차이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질문이 달랐던 겁니다. 지금 얼마야?가 아니라 이 기업 괜찮아?를 물은 사람들이 버텼어요. 거래를 자주 할수록 수수료, 세금, 그리고 감정 소모가 쌓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작동해요. 시간의 편에 선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팔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예요. 네 번째 원칙입니다. 실력 있는 투자자가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분석도 잘하고 손익비도 계산하고 장기 보유도 잘하는데 딱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바로 현금이에요. 상승장이 길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금이 놀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종목 오르는 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이게 포모예요.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이 결국 현금을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전부 다 주식으로 풀매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엔 법칙이 하나 있어요. 10년에 한 번은 반드시 대폭락이 옵니다. 2, 3년마다 급락도 찾아오고요.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계절이 바뀌듯 반드시 오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손실을 그냥 지켜보면서 버티거나 최악의 경우엔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실력이 있어도 분석이 맞아도 소용없어요. 현금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부자들이 아무리 좋은 장에서도 현금 30%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탐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상승장에서 정말 속이 쓰립니다. 저 종목은 오르는데 내 현금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자동차 보험 생각해 보세요. 매달 보험료 내는 게 아깝죠. 사고 안 나면 그 돈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험 해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고 났을 때 그 한 번이 전부를 바꾸니까요. 현금이 딱 그겁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현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해요. 현금 없는 사람은 손실을 바라보며 기도만 합니다. 현금 있는 사람은 우량주를 박앤셀 가격에 쓸어 담죠. 똑같은 폭락장인데 누군가에겐 재앙이고 누군가에겐 기회예요. 공포 탐욕 지수라고 들어보셨죠? 시장의 심리를 0에서 100으로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 숫자가 80을 넘어 극단적 탐욕 구간에 들어서면 고수들은 슬슬 현금 비중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20 아래로 떨어져 공포 구간이 되면 그 현금으로 매수에 나서죠.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포지션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때로 쓰지 않고 아껴두는 법이에요. 5번째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멘탈이 강하니까 괜찮다고, 폭락해도 안 팔 자신이 있다고. 근데 막상 계좌가 30% 빠지면 그 자신감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의지력으로 감정을 이기려는 건 처음부터 지는 싸움이에요. 심리학에 배꼽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머릿속에 흰곰이 계속 떠오릅니다. 차트 보지 말자고 다짐할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억누르려 할수록 더 강해지거든요. 부자들은 감정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감정이 생길 상황 자체를 피해버려요. 계좌 확인 횟수를 하루 한 번으로 정해두거나 폭락 뉴스가 쏟아질 때 의도적으로 다른 거랍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관심을 아예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흰곰 대신 빨간 펭귄을 떠올리는 전략이죠. 그리고 투자 일기를 쓰세요. 매수할 때 이유를 적어두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그 기록을 다시 꺼내 읽으면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폭락은 겨울이에요. 겨울이 와도 봄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입니다. 절대 빚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들으면 다들 당연한 말이라고 하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신용대출로 주식 사고 마이너스 통장 끌어다 넣고 심지어 전세보증금 빼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승장에선 이게 천재적인 선택처럼 보이거든요. 수익이 2배, 3배씩 불어나니까요. 근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빚이 있으면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오늘 얘기한 원칙들, 기다리는 것, 폭락을 버티는 것, 감정을 회피하는 것, 이 모든 게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빚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요.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고 만기가 다가오고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반대매매 압박이 시작됩니다. 버텨야 할 순간에 버틸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2022년 금리 인상 시기에 신용대출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정확히 이 상황에 처했습니다. 버텼으면 회복됐을 자리에서 이자 부담과 반대매매 공포에 결국 손실을 확정하고 나왔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빚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잃어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그 안전망이 있어야 원칙을 지킬 수 있고 원칙을 지켜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IQ 싸움이 아닙니다. 뉴턴 알죠?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 그 뉴턴이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어요. 탐욕이라는 본능을 못 이긴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닌 겁니다. 오늘 얘기한 6가지, 손익비, 기다림, 시간 투자, 현금 확보, 감정 회피, 그리고 빚 없는 투자. 이 중에 어려운 기술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부 본능을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본능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아요. 오늘 배운 6가지 중에 지금 당장 지키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